2016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확률과 동계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23번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는 주어져 있는 요 다항식의 일반항이 6 컨비네이션 r에 2의 r 거듭제곱, 자 x의 6 마이너스 r 거듭제곱. 자, 그때 저희 6 마이너스 r이 4가 된다면, 즉 요 부분이 x 4제곱이 될 때, 자, 요 부분이 개수가 되겠지. 따라서 r의 값이 2가 되니까, 자, 요 부분에 r 자리에 2를 대입하면 6 컨비네이션 2 곱하기 2의 제곱 4가 되죠. 자, 6 컨비네이션 2가 15가 되고 뒤에 4를 곱해주니까 60이 정답이 되겠죠. 2번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문제 봅시다. 이상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아래 그림과 같다. 자, 그때 자, 이 평균을 구하라. 자, 2에 11x 더하기 2. 자, 성질에 의해서 자, 11배의 x의 평균. 자, 거기다가 더하기 2를 해주면 되잖아. 따라서 x의 평균을 구해서 대입해주면 되겠다. 자, x의 평균을 구하기 이전에 모든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거에 의해서 자, a로 묶어주니까 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전체 여기 a가 합이 1이 되겠지. 자, 따라서 a 값은 자,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a의 값은 이렇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분의 1. 자, 이렇게 되겠지. 자, 분자 분모, 자, 6을 곱해주니까 자, 분자는 6이 되고요. 자, 분모는 6 더하기 3 더하기 2가 되어서 11분의 6이 되겠지. 11분의 6이 a 값이 될 것이다. 자, 다음 자, 이의 x의 평균을 구해보면 자, 요렇게 곱한 값들의 합이 되겠지. 따라서 a 더하기 a 해서 3a가 평균이니까 a 자리에 11분의 6을 넣으면 11분의 18이 x의 기대값. 따라서 대입해주면 11 곱하기 11분의 18 더하기 2가 되어서 약분해서 18 더하기 2에서 자, 20이 정답이 되겠죠. 3번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자, 어느 회사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주일 근무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두면 자,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평균이 42시간, 그리고 표준 편차가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때 이미 추출 4명 n 이꼴 4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표본 평균이 있는데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그대로 평균. 자, 분산이 4의 제곱이니까 4로 나누면 x바의 분산이 되겠지. 따라서 4가 되므로 자, 여기 2의 제곱. 표준 편차가 2가 되네요. 표본 평균. 자, n을 4로 하는 x바 표본 평균이 자, 표본 평균이 43시간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라. 자, 표준화 시키면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3 빼기 x바의 평균 42 그리고 나누기 x바의 표준 편차 2 이렇게 주면 되잖아. 따라서 계산하면 자, 이 부분이 2분의 1, 즉 0.5가 되겠죠. 0.5. 따라서 표준 정규 분포 곡선 이렇게 좀 그려놓고요. 여기 수평축이 D축. 자, 극대값 평균이 여기에 0이 되고요. 자, 여기가 0.5였다면 우리가 구할 확률은 이 부분의 확률이거든. 따라서 반쪽의 확률 0.5에서 빼기 0에서 0.5를 빼면 되니까 저기 있으니까 자, 요 값을 빼주면 되겠죠. 0.1915를 빼주니까 0.3085가 정답이 되겠지. 따라서 4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 26번 볼까요? 자, 세 학생 AB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원탁자에 앉는다는 거지. 자, 회전하기 같은 것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조건이 뭐냐면 A와 C는 이웃하지 않고 그리고 B와 C도 이웃하지 않는다. 즉, 이 말은 C라는 친구는 A하고도 이웃하지 않고 B하고도 이웃하지 않는데요. 됐지? 자,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먼저 A하고 자, B를 먼저 앉히고요. 그 다음에 C를 앉히고 나머지 1, 2, 3이라고 명명할까요? 3명을 앉히도록 할까요? 먼저 A와 B를 앉히는 방법은 자, 이렇게 서로 이웃하게 A와 B가 앉힐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합시다. 자, 앉힐 수 있죠.
자, 이렇게 앉힐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해서 한 칸 이렇게 띄어서 앉힐 수가 있죠. A, B를. 다음 두 칸 띄어서 이렇게 앉힐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는 안 되지. 왜? 그러면 자, C를 자, 여기 앉힐 수도 없고 여기 앉힐 수도 없고 여기 앉힐 수도 없고 여기 앉힐 수도 없고 C를 못 앉으니까 자, 이렇게 A, B를 앉힐 수는 없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자, 먼저 A와 B를 이렇게 이웃해서 앉는 경우의 수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앉힌다. 먼저 할까요? 여기 A, B를 앉힐래? 여기 B, A를 앉힐래?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죠.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웃하게 되는 이 자리와 자, 이 자리는 반드시 C가 앉으면 안 되지. 자, 그러면 C는 자,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 둘 중에 하나를 앉혀야겠지. 그래서 그래서 C를 여기 앉혔다고 치면 이제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는 1, 2, 3 그냥 직순열이 되겠지. 3팩토리얼. 따라서 계산하면 자, 이 값이 6이고요. 여기에 4니까 24가지가 되겠지.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아까 봤듯이 A, B를 앉힘에 있어서 먼저 이렇게 한 칸 띄워서 여기하고 여기를 앉힌다 칩시다. 마찬가지로 여기 A, B를 앉든 여기 B, A를 앉든 두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C가 앉을 수 있는 곳은 여기 C 못 앉고요. 여기 못 앉고 여기 못 앉고 C는 여기 그냥 고정이죠. 1이고요. 그럼 이제 요 세 자리에 1, 2, 3 직순열 3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됐지? 따라서 12가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24가지 더하기 12가지 해서 총 36가지가 나오겠죠. 선택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봅시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 나온 눈의 수 차례로 A, B, A, B라자. A도 1 이상 6 이하의 자연수, B도 1 이상 6 이하의 자연수. 자, 그때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존재할 확률은 이라고 했죠. 자, A가 여기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좌변이 보물선인데 음수가 나오거나 혹은 0이 된다는 말은 자, 이렇게 되거나 또는 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여기 X축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되면 되거든. 따라서 이때는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고 또 이거는 판별식이 양수에 되잖아. 이게 5하니까 따라서 D가 0 이상이 된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 되겠지. 해가 존재할 확률은. 따라서 1차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쓰면 B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자, 이게 0 이상이 되면 되겠죠. 자, 요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다. 자, 따라서 자, B제곱이 A 곱하기 A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자, 이렇게 나누니까 우리가 분류를 합시다. 자, B가 1인 경우 생각합시다. 그럼 좌변은 1이 되고요. 자, A 값이 그때 만족하는 경우 1 넣으면 이 부분이 음수니까 가능하고요. 1을 넣어도 음수라서 가능하고요. 3을 넣어도 0이라서 가능하죠. 4부터는 안 되고요. 다음 B가 2가 되면 자, 좌변은 4가 되니까 일단 A 1, 2, 3은 가능할 거고요. 자, 여기 4를 넣으면 4 곱하기 1 해서 등호가 성립하니까 4까지 되죠. 5부터는 안 되고요. 자, B가 3이면 좌변이 9가 되죠. 그래서 당연히 A는 1, 2, 3 될 거고요. 자, 4를 넣으면 4라서 가능하고요. 자, 5를 넣으면 자, 5 곱하기 2에서 안 되겠죠. 다음 자, B가 4일 때 봅시다. 좌변은 4, 4, 16, 16이고요. A는 1, 2, 3 당연히 되고요. 다음에 4를 넣으면 4가 되니까 가능하고요. 자, 5를 넣으면 5, 2, 10 가능하죠. 6을 넣으면 6 곱하기 뭡니까? 3이 돼서 18이 되어서 불가능하죠. 됐지? 자, B가 이제 5일 때 한번 봅시다. 좌변은 25고요. 자, A는 자, 1, 2, 3, 4. 자, 5 하니까 아까 금방 5 곱하기 2에서 10이라서 가능하죠. 자, 6은 6 곱하기 3, 18 되지. 자, 6까지 모두 가능하고. 그럼 B 이꼴 6일 때 다 되겠네요. 자, A 이꼴 1, 2, 3, 4, 5, 6. 자, 6 최대값 넣으니까 얼마? 18이고 6, 6, 36이니까 1부터 6까지 모두 가능하죠. 따라서 요 경우의 수를 모두 합해주면 되겠죠. 됐지? 따라서 여기 세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여기 8가지, 여기 세 가지, 다음에 여기가 12가지, 여기가 5가지. 자, 요렇게 더하니까 20가지. 다음에 자 20가지고, 자, 요렇게 더하니까 8가지. 총 28가지가 되겠지.
따라서 분자의 경우의 수는 28이고요. 주사위를 두 번 던졌다. 6 곱하기 6, 36 되겠지. 따라서 4로 약분하니까 9분의 7이 최종적인 확률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선택지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봅시다. 집합 x 1, 2, 3, 4, 집합 y 0, 1, 2, 3, 4, 5, 6에 대하여 x에서 y로 함수 f 중에서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는 f1, f2, f3, f4. 정의역이 모두 4개의 모든 원소의 합이 8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 정의역 x 1, 2, 3, 4. 자, y의 원소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자, 0, 1, 2, 3, 4, 5, 6인데 예를 들어서 8이 되는 경우가 자, 1도 0으로 가고 2도 0으로 가고 3이 2로 가고 4가 6으로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등식을 만족시킬 수 있거든. 됐지? 자, 그러면 일단 2가 자, F1도 0으로 갔고 F2도 0으로 갔거든. 자, 여기에 주목을 좀 해보면 자, 만약에 자, Y의 원소 자, 집합 Y 공역의 원소로 보니까 0이잖아. 즉 의미 아닌 정수로 이루어졌거든. 0을 포함한 양의 정수. 그지? 자, 근데 만약에 자, 여기 8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공역의 원소 중에서 7과 8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문제와 같냐면, 자, F1, F2, F3, F4에는 Y에 대응되는 값이 같아도 되잖아. 지금 0, 0처럼. 그지? 같아도 되잖아. 그래서 중복을 허락해서, 즉,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기를 뭐 A, 여기를 B, 여기를 C, D였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8을 만족하는 A, B, C, D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A, B, C, D는 의미 아닌 정수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공역과의 7, 8이 들어와서 자, 요 등식을 만족하는 수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지.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문제와 다르게 Y 안에 원소가 7과 8이 있었다면 서로 다른 4개에서 A, B, C, D 중복을 허락해서 8개를 택하면 된다. 중복을 허락해서 8개를 택하면 하면 된다는 4H8 중복 조합의 개수와 같은데 근데 일단 7과 8이 없는 경우에 문제가 되잖아. 그치? 자 따라서 7이 들어가는 경우 자 7이 들어가는 경우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순서상을 한번 생각해보면 자 7이 들어가는 경우는 순서상을 하지 않고요. 일단 7 1 0 0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F1부터 F4까지 대응을 시켜야 되거든. 맞지? 따라서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 팩토리알을 0, 0 두 개가 있으니까 2 팩토리알로 나누어 준 개수만큼 자 F1, 2, F3, F4에 대응시킬 수 있잖아. 따라서 12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7이 들어가는 경우 12가지를 빼줘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이번에는 8이 들어가는 경우를 빼줘야 되는데 8은 순서와 상관없이 순서상은 8, 0, 0, 0밖에 없잖아. 따라서 물론 팩토리얼을 쓰면 4 팩토리얼에서 0이 생기니까 3 팩토리얼에서 4 해도 되고요. 8이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네 가지. 네 가지로 빼줘야겠지. 자,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4H8은 11 컨비네이션 3. 그래서 11, 자, 10, 자, 9를 2로, 3 곱하기 2로 나누니까 여기 5약분, 여기 3약분, 15 곱하기 11이니까 165. 그리고 여기 더하니까 16. 자, 16을 빼주니까 149가 나오죠. 그지? 자, 따라서 이 선택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봅시다. 서로 다른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두 확률 변수 X, Y가 각각 정규분포 평균 A, 표준편차 시그마를 다루고 그리고 Y는 평균 2B-A, 표준편차 시그마를 다룬다. 여기서 이제 두 확률 변수의 정규분포에 있어서 표준편차가 같죠. 자, 그러면 모양이 똑같다. 즉 평균만 다르다고 보고 X축 방향으로 평이동시키면 두 확률 밀도 함수가 완전히 포개지는 거죠.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 확률 밀도 함수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gx라고 했다. 자, 그때 다음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자, 가조건은 자, x가 11 이하일 확률과 y가 11 이상일 확률이 같다라고 되어 있고 나는 F17, G10, F15의 대소관계를 부등식으로 표현했죠. 자, 먼저 확률 밀도 함수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x축에 대해서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있고요. 완전 포개어지게 자 이렇게 그려봅시다. 됐지? 자 이렇게 그린 상황에서 자 왼쪽을 확률 밀도 함수 fx 자 오른쪽을 gx라고 둘게요. 자 그때 가조건에 의해서 두 확률 밀도 함수의 교점 자 이 지점이 x 이퀄 11이라는 것은 간단히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에서 가운데 있는 G10을 한번 봅시다. 자 G10은 자 11보다 왼쪽으로 한 칸 더 가서 여기가 10일 때 자 요 높이가 G10이 되는데 자 우리가 두 그래프가 x 이퀄 11의 대칭이거든. 따라서 이렇게 가서 여기 내리면 여기가 12가 되고 G10은 F12와 같죠. 자, 그 다음 F12보다 F15가 X축 방향으로 3칸 가서 F15가 더 크다라고 돼 있죠. 근데 3칸 더 가면 여기가 여기가 이제 13이 되어 15가 되는데 F15가 어떻게 요 높이지. F12보다 커야 되는데 작잖아. 따라서 지금 여기 fx와 gx가 서로 바뀌어야 된다. 이 경우는 안 되고요. 자, 이게 왼쪽 게 확률 밀도 함수 gx가 되어야 되고, 자, 오른쪽이 fx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됐지?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살짝 지워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요렇게 gx가 내려오고 fx가 요렇게 지나갈 때 자 요렇게 지나갈 때 자 가에 의해서 자 두 확률 밀도함수의 교점이 11이라는 변함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g10은 자 g 함수가 g가 자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자 여기 왼쪽으로 한 칸 가서 여기가 10일 때 자 요렇게 갔을 때 여기에 g10의 위치가 되겠지. 자 그게 여전히 x 이퀄 11의 두 함수가 대칭이므로 자 이렇게 연결해주면 여기가 12인 위치가 되겠지. 자 그래서 G10은 여전히 F12와 같다. 자 이것도 유효하죠. 그래서 F12, 12에서 오른쪽으로 3칸 가서 15인 지점에서 F12보다 F15가 더 커야 되거든. 즉 X값이 클수록 더 큰 관계 3칸 갔을 때 자, 따라서 여기 12인 F12인 이 높이, 이 함수값 높이가 같도록 이렇게 한번 그어서 fx가 다시 만나는 위치가 있잖아. 자, 그러면 15가 위치, F15가 지켜야 할 점의 위치는 자, 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 왜냐하면 이 점을 벗어나는 순간 F12보다 작으니까. 됐지? 자, 따라서 만약에 내가 이 정도에서 F15였다고 합시다. 여기가 15였다라고 할게요. 그치? 그래서 12에서 15까지 여기에 3칸이 되거든. 3칸. 그럼 15에서 여기 2칸과 17은 F12보다도 오히려 작아야 되거든. F12보다 오히려 작고 F15보다는 당연히 작겠지. 따라서 여기 2칸 더 가서 여기가 17인 위치. 자, 여기가 F17이 되는 쪽이지. 그래서 나의 부등식도 모두 만족하도록 그래프를 그렸거든. 그렇지? 자, 그럼 여전히 자 여기 보니까 gx의 자, 확률 변수 y의 평균이 정규분포에서 뭐라고요? 2b 여기가 2b-a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fx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여기 좀 지울까요? 여기 평균이 뭐라고 했냐면 a라고 했지. 자 그래서 두 극대인 지점도 여기 x 이퀄 11의 대칭이잖아. 따라서 2b-a a의 산술 평균이 여기 11이 되겠지. 따라서 2b-a 더하기 a를 자 2로 나눈 값이 11이 된다. 이렇게 등식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소거되고 이렇게 약분하니까 따라서 b의 값은 11이라는 자연수로 찾게 되겠지. 따라서 물론 여기는 뭐가 돼? 22-a가 되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a라는 자연수를 찾아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22-a가 여기 10보다는 작아야 된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부동식을 잡게 되지. 그러면 이제 a는
12보다는 커야 되고요. 자, 그게 여기 A가 여기 12보다는 크고 여기 15보다는 작아야 된다. 자, 이런 범위가 설정되죠. 그래서 자연수 A는 13이거나 또는 14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둘 다 될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A가 13이었다고 칩시다. 자, 요 위치가 13이었다라고 합시다. 됐지? 여기가 만약에 13이었다라고 한다면 봅시다. 12에서 여기 한 칸을 가고요. 15까지는 몇 칸을 가? 두 칸을 갔잖아. 그래서 A가 평균이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칸 떨어져 있는 15의 값이 더 작아야 되거든. 자, 그런데 어때요? F15가 F12보다 더 크거든. 따라서 13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지. 됐죠? 자, 따라서 여기 평균 A 값은 14가 될 수밖에 없다. 확인해 보면 A가 14가 되면 12와 14는 몇 칸 차이나? 여기 이제 두 칸 차이가 나고요. 14와 15는 여기 한 칸 차이가 나지. 따라서 평균보다 덜 떨어진 1밖에 안 떨어진 15가 15에서 함수값이 12에서 함수값보다 크다. 요 부등식을 나에서 만족하게 되지. 따라서 A는 14가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자연수 맞고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14 더하기 11 해서 25가 정답이 되겠죠.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주머니 A, B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각각 들어있다. 주머니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 또는 주머니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0이 될 때까지 다음 시행을 반복한다. 자, 시행 볼까요? 자, 박스 안에 두 주머니 A, B에서 각각 임의로 하나씩 꺼낸 두 개의 공이 색깔이 같으면 A에 모두 넣고 서로 다른 색이면 B에 모두 넣는다. 그때 이제 문제를 보니까, 자, 네 번째 시행의 결과 주머니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0이 되어서 비로소 이제 네 번째 시행일 때 시행이 스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조건부 확률. 그러면서 이제 분자는 들어갈 경우의 수도는 확률, 조건은 두 번째 시행 결과 주머니 A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가 1개 이상일 확률을 스몰 p라고 할 때 36p의 값을 구하라. 자, 이 문제는 차근차근 네 번째 시행까지 먼저 분모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죠. 자, 처음에 자, 요런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씩 각각 주머니 A, B에 들어있는데 자, 이제 이렇게 할까요? 자, 분류를 합시다. 자, 여기가 A고요. 자, 여기가 B. 자, A 주머니에서 흰색이 뽑히고 A 주머니에서 흰색이 뽑히고 B 주머니에서도 흰색이 뽑히는 경우 보고요. 다음 A 주머니에서 자, 흰색, B 주머니에서 검은색 나오는 경우, 그리고 검은색, 흰색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검은색, 검은색이 나왔다라고 칩시다. 자, 그때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시행 결과, 자, 그렇게 나왔을 때 각각 첫 번째 시행 결과로서 자, A 주머니에서 먼저 흰 거 나왔으니까 같은 색이니까 어떻게 주머니 A로 모두 몰아주죠. 따라서 흰색, 흰색, 자, 검은색이 되고요. A 주머니, 그리고 B 주머니는 슬러시 다음에 B 주머니에는 검은색이 하나 넣겠죠. 자, 마찬가지로 흰 거, 검은 거 각각 뽑혔을 때는 다른 색깔이기 때문에 A 주머니에는 검은색만 남고 B 주머니에 다 넣으니까 흰색 2개, 검은색 하나가 남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검은색, 흰색이 나왔을 때는 A 주머니에 흰색이 남고 다른 색깔이므로 B 주머니에 모두 넣죠. 따라서 자, 흰색, 검은색, 자, 검은색 이렇게 될 것이다. 다음 검은색, 검은색 같은 색이니까 모두 검은색 2개를 A 주머니에 모두 넣죠. 따라서 A 주머니는 흰, 검, 그리고 B 주머니에 흰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첫 번째 결과고요. 계속해서 다시 첫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결과에서 다시 A 주머니와 B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씩 뽑을 때 어떤 게 뽑히느냐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 주머니는 흰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으니까 흰색과 검은색이 뽑힐 수도 있고요. 또는 A 주머니에서 검은색이 뽑히고 자, 흰색이 B 주머니 무조건 검은색이죠. 자, 검은색이 뽑힐 수가 있죠.
자, 먼저 A 주머니 흰색, B 주머니 검은색을 뽑게 돼서 자, 두 번째 시행 결과 서로 다른 색이므로 A 주머니에 흰색 나온 흰색, 검은색 모두 B 주머니에 넣게 되겠죠. 따라서 흰, 검 A 주머니에 남고요. 그다음에 흰 검, 자, B 주머니도 흰 검이 되겠죠. 됐지? 자, 다음에 검은 거 나왔으면 같은 색이니까 모두 주머니 A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B 주머니에 비게 되죠. 그지? A 주머니 몽땅 4개 공이 들어가서 시행이 끝이 나잖아. 그지? 두 주머니 중에서 둘 중에서 하나가 B면 끝나기 때문에 네 번째 시행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요 경우를 지워줘야겠죠. 됐지? 이렇게 될까. 다음. 자, 첫 번째 시행, 자, 요 경우에, 자, AB에서 이제 A 주머니에서는 검은색이 나올 수 있고요. 다음, B 주머니에서는 흰게 나올 수도 있고, 자, 검은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검은 게 나올 수도 있죠. 됐지? 자, 그럼 이제 위에 검은색, 흰색이 나왔다 치면 서로 다른 색이기 때문에 주머니 B에다 다 넣으면 A 주머니는 비어 있고, B 주머니에 모두 4개의 공이 다 들어가지. 이 경우도 두 번째 시행에서 끝나기 때문에 문제 조건에 맞지 않다. 따라서 두 번째 시행에서 이게 검은색 같은 색이 나와서 A 주머니로 모두 넣어서 A 주머니는 검검이 들어가 있고 B 주머니는 흰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계속 시행을 이어나가야겠죠. 자, 세 번째 시행 결과인데 다시 A 주머니에서는 흰색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B 주머니는 흰색이 나올 수도 있고 검은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위에서 봤듯이 두 번째 시행에서 끝이 나지 않아야 되거든. 즉 흰색 같은 색이 나와야만이 끝이 나지 않죠. 다른 색이 나오면 모두 B 주머니에 넣어서 시행이 끝나니까 A 주머니가 비어 있으니까 따라서 같은 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B 주머니에 흰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흰색으로 A 주머니를 모두 넣으니까 흰 그리고 B 주머니는 검 자, 이렇게 남겠지. 두 번째 시행 결과. 그리고 네 번째 요 결과는 B 주머니는 무조건 흰색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A 주머니에서 흰색이 나오거나 검은색이 나올 수 있는데 같은 색 흰색이 나오면 A 주머니를 모두 집어서 두 번째 시행에서 끝이 나버리지. 따라서 A 주머니는 흰색이 나오면 안 되고 검은색이 나와서 검은색, 흰색 서로 다른 색깔이 나와서 B 주머니로 넣어줘야겠지. 그래서 B 주머니가 흰 검이 되고요. 그 다음에 A 주머니도 흰 검이 나와서 계속 시행해야겠지. 우리 전체 분모가 네 번째 시행에서 A에 공이 연계가 되어서 네 번째 시행까지 가서 이제 스톱을 해야 되니까. 됐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4개의 결과가 있는데 두 번째 시행 다시 차례대로 다시 A, B 다시 뽑는 임의로 하나씩 뽑는 시행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 경우에 자, 흰검 이렇게 있으니까 초기 상황과 같잖아. 그러면 A 여기다 위에다 할까요? 자, A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자, 흰이 나올 수 있나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흰이 나왔다면 자, A 주머니 자, 세 번째 시행 결과 자, 세 번째 시행 결과 같은 색이 나왔으므로 A 주머니 모두 몰아주니까 A 주머니에는 흰 검이 되고 B 주머니에는 검 이렇게 되겠지. 세 번째 시행. 근데 우리가 네 번째 시행에서 끝이 나는데 A 주머니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시 시행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색이 나와서 이쪽으로 B 주머니에 나온다 하더라도 흰검이 나와서 다시 흰검이 돼버리잖아. 그지? 그래서 스톱이 안 되거든, 네 번째 시행에서. 따라서 앞에서 세 번째 시행할 때 임의로 뽑을 때 흰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A 주머니에는 하나만 남고 B 주머니에는 3개가 남아야지 네 번째 시행에서 이렇게 한 개를 가서 A 주머니 네 번째 시행 결과 하나도 없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됐지? 자, 그렇게 되도록 이제 생각해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자, 요 두 번째 시행 결과에서 흰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금 두 개, 흰검 두 개씩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다른 색이 나와서 B 주머니로 옮겨서 A 주머니가 하나가 되게끔 해야지. 그래서 네 번째 시행에서 다시 다른 색이 나와서 A 주머니가 네 번째 시행 결과 0이 되겠지. 공의 개수가. 됐지? 자, 따라서 A 주머니에 흰색이 나오고 B 주머니에 검은색이 나오거나 혹은 이때는 두 가지로 갈라지죠.
자, 검은색이 나오고 흰색이 나오면 되겠지. 먼저 이 경우 봅시다. 흰색이 나오고 검은색이 나오니까 세 번째 시행 결과 A 주머니는 검은색이 남고 B 주머니는 흰, 검 이렇게 되나? 잠시만요. 흰색이 하나 더 첨가되었죠. 자, 흰, 검. 자, 이렇게 되겠지. 자, 다음, 자, 요 경우 한번 보면 또 다른 색이 헷갈리니까 A 주머니를 그러면 자, 흰색이 하나 남고 여기는 흰, 검. 자, 이렇게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시행 결과 요 경우에서 이제 우리가 A, B 선택을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A 주머니에서는 검은색, B 주머니에서는 흰색이 선택될 수밖에 없지. 자,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시행 결과는 서로 다른 색이므로 B로 몰아주게 되면 A 주머니는 검은색 하나 남고 B 주머니는 자, 어떻게 됩니까? 잠시만요. 검은색, 흰색이 나오니까 검. 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듯이 세 번째 시행 결과 A 주머니가 하나 남고 B 주머니가 3개니까 세 번째 시행 후에 다시 임의로 하나씩 뽑을 때 다른 색깔을 뽑게 되면 네 번째 시행에서 A 주머니 하나도 안 남게 되겠지. 자, 그 다음 여기 세 번째 두 번째 시행 결과 요 경우 봅시다. 어차피 A 주머니는 흰색밖에 안 뽑히고 B 주머니는 검은색밖에 안 뽑히고 마찬가지로 다른 색이므로 B 주머니 모두 넣어야겠지. 그러면 세 번째 시행 결과 A 주머니는 흰색만 남고 B 주머니는 흰 검이 되겠지. 마찬가지로 A 주머니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분모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행 결과, 자, 요 경우 봅시다. 첫 번째 요 위에는 요 경우와 같이 흰검이지. 자, 그때는 어떻게 한다? 두 가지로 나눠지겠지. 자, 흰 검이 나오고 각각 AB 주머니에 흰이 나왔을 경우, 자, 먼저 이 경우에는 세 번째 시행 결과 어쨌든 다른 색이므로 모두 B 주머니에 몰아주자. 그럼 A 주머니는 검은색이 남고 B 주머니는 흰 검이 남겠지. 다음,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 A 주머니는 이번에 흰색이 남고 B 주머니는 검이 남겠지. 됐죠? 이제 조금만 더 집중을 해서 자, 봅시다. 자, 요 경우 보자. 세 번째 시행 결과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세 번째 시행 결과에서 임의로 A, B를 뽑음에 있어서 네 번째 시행 결과 A 주머니는 하나도 없고 B 주머니에 모두 다 이렇게 흰 검검이 다 와야 되거든. 흰 검검이 다 와서 A 주머니에 하나도 없게 돼야 되거든. 빵. 자, 그렇게 되려면 다른 색이 나와야 되는데 A는 검은색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B 주머니는 흰색이 나와야 된다. 자, 끝났죠? 다음 이 경우 봅시다. 마찬가지 A 주머니는 흰색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얘는 다른 색이 나와야 되니까 검은색.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하나도 없고 B 주머니는 4개가 다 있겠지. 맞지? 4개가 다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보면은 A 주머니는 검은색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흰공이 나와야겠지.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은 결과 A 주머니는 빵개, 자, B 주머니에 이렇게 4개가 다 있을 것이다. 검검. 자, 이 경우는 A 주머니 흰색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른 색이 나오기 위해서 B 주머니에서는 검은색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이 네 번째 시행 결과 A 주머니는 하나도 없고 B 주머니는 이제 흰 검검 4개의 공이 있겠죠. 자, 이 경우는 A 주머니 검은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다른 색깔의 B 주머니에서 흰색이 나와야만이 이런 결과가 나올 거고요. 자, 이 경우는 흰색이 A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B 주머니는 검은색이 나와야지 네 번째 시행 결과 A는 비어 있고 B 주머니에 흰 검검 4개가 나오겠지. 자, 이렇게 모두 분류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가지 2개로 가지가 친다는 거 이것만 좀 주의하면 되겠지. 자, 이제 확률 경우수보다 확률분의 확률로서 조금 확률을 따져주도록 할게요. 됐지? 자, 이제 분모 확률부터 계산할까요? 크게 봤을 때 요 4개의 흐름을 타면서 여기 첫 번째 이제 여기 주머니에서 이제 공을 뽑을 때부터 봅시다. A, B 주머니 각각 흰공, 검공 하나씩 있는 상태에서 자, 첫 번째 흰을 뽑게 되는 경우 A 주머니 흰 거니까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4분의 1의 확률이 되겠지. 자, 한 줄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행 결과 이 경우에서 이제 다시 A, B가 이렇게 흰 검으로 뽑게 되면 흰 검이 있는 A 주머니에서 흰색을 뽑으려면 3분의 2잖아. 3분의 2다가 자, 검은색은 1이지. 100%지. 따라서 이는 3분의 2의 확률이 될 거고요. 됐죠? 마찬가지로 자, 요 상황에서
A 주머니에서 검은색이 검은색 나오는 거는 100%고요. 1이고요. 흰 검색에서 검은색이 될 경우는 3분의 1. 여기 전체 1 곱하기 3분의 1 되겠지.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잠시만요. 앞에 것도 해볼까요? 자, 흰색, 검은색이 나와야 되니까, 이는 마찬가지 4분의 1. 모두 여기는 4분의 1 되겠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돼서.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줄에, 그냥 두 번째 시행, 붓까지 또 해봅시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흰검에서 흰색이 나오니까 2분의 1. 흰검에서 2분의 1 나왔으니까 여기도 4분의 1 나오고요. 마찬가지 여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A가 검은색 1 곱하기 흰검에서 흰색이니까 3분의 2의 확률이고요. 흰색이 흰색 나왔으니까 100%. 1 곱하기 흰검검에서 검은색이 나왔으니까 3분의 2의 확률이 되겠지. 그렇지? 자, 다시 이제 이거 두 번째 줄로 갑시다. 자, 4분의 1 구해놨고요. 3분의 1 구해놨고요. 두 번째 시행 결과 A 주머니 검검에서 검이 나오니까 1이고요. 흰은 신이니까 이거 확률이 1이죠. 다음 A 주머니가 결과 검은색이고요. 세 번째 시행 결과 검은색이 나오고 1이고요. 흰 검에서 흰색이 나오려면 3분의 2의 확률이죠. 1 곱하기 3분의 2. 그래서 3분의 2. 다음 여기 첫 번째 여기 검흰이 나와서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흰색이 흰색 나왔으니까 1 곱하기 검검에서 흰색이 나온다. 1 곱하기 3분의 1. 여기 3분의 1 되겠지. 그래서 이제 A 주머니에 흰이 있고 B 주머니에 검검이 있을 때 그게 나올 게 확률이 1, 검은 게 나올 확률이 1이니까 이게 1 될 거고요. 그래서 A 주머니 흰색이 흰색 나오는 거 1 곱하기 검에서 검이 나온다. 3분의 1, 1 곱하기 3분의 1, 3분의 1 되겠죠. 다음 요 네 번째 여기를 봅시다. 검 A 주머니에 있는데 검은색이 나온다. 얼마지? 3분의 2 흰색 확률 1이니까 이게 3분의 2가 되겠지. 다음 흰검에서 자 여기 흰검에서 흰색이 나온다. 2분의 1 흰검에서 검은색이 나온다. 2분의 1이니까 여기 4분의 1 될 거고요. 마찬가지 여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검은색 나왔으니까 1 곱하기 흰검에서 흰색이 나온다. 3분의 2 1 곱하기 3분의 2 그래서 3분의 2 흰색이 흰색 나왔다. 1 흰검검에서 검이 나왔다. 3분의 2니까 1 곱하기 3분의 2 해서 3분의 2가 되겠지. 자, 다 됐죠? 자, 그러면 전체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이 경우를 한 줄로 쫙 계산해 봅시다. 여기 4분의 1 있죠? 4분의 1 있고요. 곱하기 여기 3분의 2가 있죠? 자, 곱하기. 자, 위에 줄 먼저 할게요. 자, 4분의 1, 3분의 2. 4분의 1, 3분의 2. 자, 그런데 밑에도 4분의 1, 3분의 2니까 그냥 곱하기 2라고 써도 되겠죠. 첫 번째 줄에 대해서. 자, 요렇게 약분이 되고요. 요렇게 약분되니까 9, 2, 18. 18분의 1 되겠지. 요게 요 첫 번째 줄. 다음 두 번째 요 줄을 봅시다. 4분의 1, 3분의 1, 3분의 2. 자, 4분의 1,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하니까 요렇게 약분되어서 18분의 1 나오죠. 다음 세 번째 봅시다. 자, 4분의 1, 3분의 1, 그다음에 3분의 잠시만요. 흰색이 나오고 여기 검은색이니까 여기 잘못됐죠. 흰검이 아니라고요. 여기가 흰검검이 되죠. 죄송합니다. 따라서 흰검검에서 검은색이 나왔다. 여기 3분의 2가 되겠네. 따라서 다시 계산하니까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분의 2 해서 이렇게 약분하니까 18분의 1. 마지막 여기 네 번째 줄 볼까요? 4분의 1, 3분의 2. 자,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데 위에 것부터 보면 4분의 1, 3분의 2인데 밑에도 4분의 1, 3분의 2니까 계산하면 4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3분의 2를 두 번 더해야 되니까 곱하기 2로 할게요.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하니까 18분의 1이 나오죠. 됐지? 자, 여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네 번째의 경우가 18분의 1, 즉 분모가 18분의 1 더하기 18분의 1 더하기 18분의 1 더하기 18분의 1이 되고요. 자, 그때 분자의 조건이 뭐라고요? 두 번째 시행 결과에 주머니 A에 흰 공이 1개 이상인 경우를 봐야겠죠. 두 번째 시행 결과 앞에 A 주머니 결과죠. 슬러시를 기준으로 흰색 공이 하나 이상 있는 거. 자, 첫 번째 줄 흰색 공 하나 있죠. 두 번째 줄은 없고요. 세 번째 줄은 두 개나 있으니까 만족하고 세 번째 줄도 한 개, 네 번째 줄도 흰 개 하나 있죠.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18분의 1이니까 18분의 1 더하기 18분의 1 더하기 18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분자 분모 똑같이 공동적으로 18을 이렇게 곱해주면 분모는 4가 되고 분자는 3이 되어서 4분의 3이 스몰 p가 되겠지. 됐지? 따라서 4분의 3에다가 곱하기 36을 곱해주면 이렇게 약분되어서 39, 27 해서 최종적으로 30분의 정답이 27 되겠습니다.